저는 원래 회사에서 일을 했던 게 개발자 출신이에요. 뭐 2006년도부터 이제 회사 생활을 했으니까 그때는 뭐 조선업이라든지 그런 곳이 인기였거든요. 상대적으로 개발하는 일들은 뭐 3D 직업이다. 요즘은 개발자 몸값이 정말 이제 높아졌지만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한번 프로젝트를 하면 1, 2년짜리 프로젝트가 많았고 뭐 야근은 상당히 많았고 네, 그렇지만 그때 이제 보통 우리가 입사하고 나면 첫 해는 그래도 뭐 연봉이 한 4% 정도 올라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2%, 어떤 경우는 동결되기도 하고 사실은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 연봉은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결혼할 때도 되고 이제 뭐 집도 좀 마련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뭔가 부동산을 들여다보게 되는 나이가 이제 된 거죠. 그게 이제 한 30살 정도였던 것 같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내가 돈을 열심히 모으기만 해서는 절대 부동산을 살 수는 없겠구나. 그거에 대한 생각은 확실하게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제가 뭐 초, 중, 고, 대학교까지 어떤 공부를 해 나가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일을 시켰을 때 더 잘하기 위한 기술들만 열심히 이제 닦았던 거고 정작 내가 일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돈을 보러 오게끔 시킨다거나 그래 본 경험이 한 번도 없고 그 준비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일을 할 게 아니라 다른 방법들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재테크에 관심을 좀 가지게 됐고 재테크 방법 중에서 주식, 부동산 이 양대 산맥 중에서 주식은 제가 한번 실패한 경험들이 있었고 근데 사실 실패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열심히 했을 때 안 됐을 때 실패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냥 편의점에 가서 목이 마른데 주스를 어떤 걸 먹을까? 뭐 이렇게 고민하다가 한 5초 고민하다가 선택하잖아요. 그 정도의 노력으로 주식을 골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패하는 게 너무 당연했던 거고 이제 부동산을 선택할 때만큼은 이 제조사가 어디 있는지 뭐 음료수로 따지면 이 공장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고 몇만 평이고 그것들이 어떤 물을 증수해서 만들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하는 작업까지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부동산을 선택을 했고 그냥 목적 자체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돈을 많이 벌자가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조금 정말로 깊은 이해도를 가지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동산에 미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그냥 달려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 선택지에는 내 집 마련 같은 건 잘 없었고요. 왜냐하면 목표 자체가 내 집 마련이 아니니까. 그냥 어차피 부동산은 내가 그냥 가볍게 살 수 있는 음료수 하나와 같다. 그런 느낌으로 그냥 교환을 하는 대상의 일부분일 뿐이다 라는 마음을 먹다 보니까 목적이 내 집 마련이 아니라 그냥 전국에서 정말 괜찮은 부동산을 언제 매입하는 게 가장 좋을까? 이제 이렇게 자꾸 질문이 바뀌어가고 그 질문을 쫓아가다 보니까 제가 막 전국을 막 2바퀴, 3바퀴 막 돌고 있고 뭐 전화가 오면 나 지금 어디 톨게이트 지나가고 있어. 어디 휴게소 잠깐 들렀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일상이 돼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대한 이해도도 좀 높아지고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도 좀 높아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돈 되는 게 보이니까 투자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그동안 했던 이야기들을 블로그에다가 쓰고 유튜브에다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책도 내게 됐고 또 책은 이제 내 생각을 잘 정리해서 이제 발행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또 그 생각을 읽고 또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또 계속 더 도와주세요. 더 도와주세요. 뭐 저는 다 알려줬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강의도 하게 되고 원래 뭐 강의 같은 것들을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자연스럽게 자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죠. 뭔가 나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좋은 거라면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다. 네, 그렇게 해서 제 인생의 한 줄 명제도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한평생 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투자도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제가 할 수 있는 투자뿐만 아니라 이걸 알려주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다 하게 되는
이제 이런 건 이런 거예요. 이런 지역은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또 가서 확인하고 알려주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정작 공부는 제가 더 많이 되더라고요. 그것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온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아니라서 원래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그냥 2배, 3배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넣자라는 게 일단 저의 기본적인 방법이었고요. 그래서 보통 다들 낮 시간은 바쁘잖아요. 회사 다닐 때도 그렇고 회사를 나와도 사실 이것저것 하다 보면 일상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일들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녁에 저만의 시간을 갖는 시간들을 항상 좀 가져왔었어요. 그래서 6시 웬만하면 좀 회사에 있을 때도 칼퇴근하려고 노력을 했고 언젠가부터는 이제 회사에다가 내 모든 거를 걸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리고 회사를 나오고 나서도 저녁 6시 이후로는 이제 가족들하고 밥을 먹고 9시 정도까지 이제 아이들이랑 좀 놀아주고 조금 애들 좀 자러 가면 한 9시 반 정도 되면 그때부터 저만의 시간을 좀 갖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처음에는 회사 다닐 때는 뭐 9시 반에서 한 새벽 1시, 2시? 그 정도였다면 제가 회사를 나오고 나서는 공부하고 싶을 만큼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자는 시간이 새벽 5시, 7시 막 넘어갈 때도 꽤 많고 이제 그게 결국은 남들보다 내가 2배를 더 집중해서 시간을 쏟아 부었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평일보다는 더 많은 게 주말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주말 중에 하루는 제가 반납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매주 토요일은 우리는 항상 어딘가 간다. 이제 임장 여행을 가자. 이제 이런 느낌으로 많이 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일에서 남들보다 2배, 주말에서 하루 정도를 싹 뺐으니까 그 시간들이 이제 누적되다 보니까 조금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 조금 빨리 달리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조금 받지 않나 싶긴 해요. 저는 그냥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살고 있긴 하거든요. 저는 이제 부동산 공부 처음 시작했을 때 도서관에 가니까 이미 뭐 좋은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책들이. 근데 아무리 그 책을 봐도 당장 실전에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면 교통을 봐라 뭐 그러더라고요. 교통을 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곳에 가면 그 분당선이 이제 개통이 2012년 말에 됐거든요. 그때 영통, 망포역 이런 곳이 개통이 됐는데 개통이 되면 올라야 되는데 전혀 못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이 정말 이 강남으로 이어지는 교통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오히려 하락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거든요. 2019년까지 이미 엄청 많이 올랐고 2010년, 11년, 12년, 13년 이때는 암흑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사이클이 있는데 하락기에는 아무리 교통 호재가 있어도 하락을 하더라 그런 거거든요. 물론 이제 호황기에 이제 교통이 뚫리면 훨씬 더 많이 오를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만 믿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기준을 다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집착했던 건 뭐냐면 데이터였거든요. 왜냐하면 그 상관관계를 좀 찾고 싶었는데 대부분 그냥 정성적인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량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건 진짜 어떤 신뢰 수준 95% 이상 될 수 있는 어떤 기준들을 찾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 또 워낙 저는 이제 IT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데이터랑 좀 친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을 할 때 데이터가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가설 세우고 이제 복귀 작업을 하는 거죠. 미래는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되니까 과거 5년 전, 10년 전 데이터를 가지고 가설 세우고 복귀 작업을 해보는 거예요. 검증했을 때 그 모든 지역들이 그 시기별로 다 맞아떨어지는 어떨 때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지 그 상관관계 그 지표들을 한 50개 이상 쫙 펼친 다음에 그것들을 관계를 다 분석하기 시작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것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지표는 어디서 내가 찾을 수 있지?
그것들을 옛날 자료부터 싹 다 끌고 모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관심이 좀 많이 생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공공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제가 살펴볼 수 있는 사이트들 정보 제공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수집하기 시작했고 수집만 하면 안 되고 가공을 좀 해야 되거든요. 가공 작업을 다 하고 그것들을 보기 좋게 이제 팍 펼쳐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툴이 없었어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엑셀로 이제 노가다 작업을 다 했었죠. 다 수작업으로 입력을 하거나 전국에 있는 아파트가 한 2만 개 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2번 이상 수작업으로 입력도 다 해봤었고 너무 힘들 때는 아르바이트생 5명을 고용해가지고 하루 종일 입력하게끔 막 2주일 동안 방에다가 딱 이렇게 다 같이 노트북 준비해가지고 했던 경우도 있었고 이제 그것들이 이제 막 쌓이다가 나중에는 이제 엑셀로 이제 한계를 좀 느껴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다 밀어 넣었죠. DB에다가 다 밀어 넣고 넣었지만 그걸 편하게 볼 수 있으려면 또 어떨 때는 기간별로, 지역별로 뭐 거래량만 보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그걸 편하게 보려고 했더니 또 뭐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엑셀로 매크로 작업을 해가지고 자동화된 어떤 탁탁 버튼 누르면 콤보박스 선택하면 다 변하게끔 만드는 작업들도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가 방법들을 블로그에 올렸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부동산 공부를 안 하고 엑셀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주객 전도가 된 거거든요. 그게 메인은 아닌데. 그래서 저한테 계속 엑셀 수업을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부동산 데이터를 활용해서 엑셀 그거를 자동화된 툴을 만들 수 있는지. 저는 엑셀 강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강의가 열렸어요. 네. 그때 김유라 씨, 그 복빈으로 활동했던 네. 김유라 씨랑 몇 분이 막 주말에 스터디룸을 다 예약해놓고 랭모님 와서 이제 설명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우연찮게 그냥 정말로 그분들한테 설명해 줬는데 그분들이 그걸 듣고 나서 이거 너무 좋다, 강의를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진짜 강의가 열린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하다 보니까 저도 불편하고 사용자들도 불편하고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해서 빅데이터 분석 툴 알리알리라는 것들을 2015년도에 이제 만들어서 출시를 했었죠. 출시를 하고 나서 이제 유사한 사이트들이 많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할 수가 있던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정보 사이트들을 어디서 수집을 해서 어떻게 보여주면 되는지 조금만 연구하면 비슷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사이트들이 많이 생겼고 또 거기서도 차별화된 사이트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고 지금도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다른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컨텐츠 그런 것들은 하지 말자주의거든요. 오로지 나만 할 수 있는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추자 그런 생각인데 아무래도 더 똑똑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만들면 분명히 저보다 더 잘 만들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중간에 전략을 조금 수정을 했죠. 수정을 해서 이거는 아무리 봐도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단순히 빅데이터를 보여주는 걸로는 안 되겠다. 마지막에 의사결정까지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기획을 한 게 미래 시세 지도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들이 앞으로 1년 뒤에 어느 정도 상승이 가능한지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런 서비스가 미국에는 이미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뭐 우리나라로 뭐 직방으로 따지면 미국에는 이제 질로우라는 회사가 가장 큰 부동산 어떤 스타트업 내지 테크 회사 중에 하나이고 그 회사는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는 마당이 있는 곳도 있고 뭐 수영장이 있는 곳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시세를 평가를 하고 그 주택이 1년, 2년 뒤에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거를 5년 전부터 다 제공해주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게 100% 맞는 건 아니겠지만 그 집을 사고 파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래도 그 회사가 정보가 많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주고 그걸 판단을 하면서 거래를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아, 이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구나를 알고 적당하게 팔고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오를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또 엄청난 또 악플이 달리고요. 또 반대로 또 하락합니다라고 하면 또 과거에 아니 지금도 당장 한 3개월 동안 엄청 올랐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또 그렇게 또 지탄을 받기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데이터 관점에서 주관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러이러해서 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를 뭔가 제공하는 곳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내일 이제 날씨가 어떤지 기상청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사실 비가 오면 그것 때문에 피해보는 업종이 있을 거예요. 그 반대가 되면 유리한 업종도 있을 거고. 근데 그렇지만 그걸 알고 이제 좀 이제 행동을 하면 좋으니까. 그래서 부동산 기상청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으로 제가 원래는 이제 알리알리를 만들었고, 알리알리는 빅데이터 분석 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미래 시세를 안내해주는 미래 시세 지도 2개의 서비스가 있어요. 빅데이터 분석 툴은 사실은 일반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아니고요. 정말로 그냥 좀 투자를 생각하는 분들이 쓰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 이 미래 지도는 이제 일반인들이 도움을 누구나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무료로 내년도에 오픈하려고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준비 과정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내년에 얘가 5억 했는데 6억이 될 겁니다가 아니라 이 친구를 저희가 과거부터 대들 쌓아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과거에 전망을 해왔습니다. 그걸 같이 보여줘요. 그래서 실제 시세랑 과거 우리 예측 그래프가 얼만큼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가고 있는지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면 도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조금 만들어 가고 있어요. 재밌게. 사실 저는 처음부터 무슨 사업가가 돼야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지금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2개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내가 정말 사업을 하는 거 맞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저는 만약에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저는 대학생 때는 창업을 하고 싶긴 했었어요. 근데 그게 어렴풋한 모습이었던 거죠. 아마 그런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랬을 때 처음부터 나는 사업을 해야지 라고 마음먹으면 되게 어려울 거라고 봐요. 저는 그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저도 그렇고 되게 많은 분들의 책을 보면 사업을 해야지라고 해서 이게 딱 잘 됐다기보다는 그냥 그게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를 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사업이 돼 있는 경우들이 좀 많았다고 보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교육도 하고 유튜브 채널도 하고 스타트업도 하고 하는데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들한테 내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닐까라고 먼저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소비자의 삶을 살았으니까. 책도 맨날 보기만 보고 책을 쓸 생각은 안 하고 영화도 맨날 볼 생각만 하고 영상을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인터뷰도 맨날 좋은 사람 만날 생각만 하지 인터뷰가 돼서 뭐 말을 할 생각은 안 하고 그 역을 생각하면 되는데 저는 항상 소비자의 삶에 머무르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가가 된다는 건 저는 뭔가를 내주는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꼭 이거를 내가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먼저 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사업체라고 하는 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내어줄 수 있을까?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먼저 생각을 하고, 근데 그 생각에 있어서 당연히 나에게도 필요한 거, 나에게 너무나 절실한 거, 그런 주제면 사실은 옆에 있는 가족들도 그것을 원할 거고, 친구도 원할 거고, 그 니즈는 확실히 있는 거니까 저도 저 마음에 더 귀를 기울였던 것 같거든요. 너는 어떤 걸 원하니? 라고 했을 때 나는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 회사를 그만두려고 했더니 안 될 것 같아.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이 고민을 나 말고도 혹시 수천만 명이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것들을 내가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그것들을 도와준다면 그것도 비즈니스 사업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나가면 사실은 실패할 게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큰 사업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뭔가 변화가 돼 있을 테니까. 근데 이제 나는 계속 제자리인데 엄청 새로운 아이디어를 끄집어내서 이거를 사업화시켜보자 했을 때 이게 안 되면 내 삶은 완전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모든 시작을 되게 작게 나의 초점을 맞춰서 시작을 하면은 어떨까 싶고요. 그것들이 어떤 비즈니스 형태라고 하면 저는 1인 지식기업가, 1인 크리에이터로서 시작을 하면 잃을 게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차피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필요로 하는 영역들은 비슷하거든요. 혼자서 일을 할 때도 가끔씩은 글도 써야 되고요.
가끔씩은 영업도 해야 되고, 가끔씩은 뭐 홍보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뭐 컨텐츠도 만들고, 할 것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1인 기업가 형태로 진행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일이 커졌을 때도 다 잘 핸들링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세상이 돼버린 것 같아요. 옛날에는 무대가 없었고, 뭐 방송을 하려고 해도 어딘가 갔어야 되지만, 지금은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게 음악도 마찬가지고, 저는 모든 영역이 지금 다 파괴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저는 우리나라 모든 인구가 1인 기업가가 됐으면 사실은 좋겠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되게 작게 크게 될 수 있는 꿈을 꾸고 있는 작은 1인 기업가, 그것으로 다 시작을 하고, 그러다가 그분들이 나중에는 뭐 쿠팡도 만들어지고 큰 회사들이 만들어지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